오늘은 가지급금의 정리 방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해결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약도 보면은 병의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하잖아요. 일단 가지급금 규모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지급금 해결에 있어서 안성희 세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성희 세무사. 그분이 쓴 가지급금 정리백서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있어요? 예, 제가 동의를 받고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별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 방안에는 일단 가지급금 규모를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3억에서 6억 원, 또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건강도 중병이 걸리기 전에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가능하죠. 자, 그런 것처럼 가지급금도 금액이 크지 않고 초기 원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임원 보수제도나 배당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매년 급여를 좀 올린다든가 배당을 좀 한다든가 자본금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들이 있죠. 네네. 그런 회사는 자본금을 좀 줄이는 다만 이제 균등하게 줄여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지급금이 3억을 넘어가서 한 6억 원까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수중한 후에 이익 소각 또는 감자를 한다.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죠.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하고요. 그 배우자가 요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거나 또는 이익 소각으로 해서 이익을 시현시킨 후에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요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지급금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배우자면 가능한 거예요. 본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증여 후에 배우자가 이익 소각을 통해서 회수한 자금을 본인한테 다시 증여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큰다는 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가 가능하다면 근데 면허 요건이라든가 자본금 요건이 세팅되어 있는 기업들은 액면가 감자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익 소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이 이제 10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만약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근데 퇴직금이 적어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 배수라든가 급여 인상을 통해서 퇴직금을 증액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시가로 감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이제 시가 감자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인이 특수한 게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이제 대손 처리도 가능할 수 있고 회계상의 오류가 누적된 거라면 전기 오류 수중 손실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수중받은 후에 이익을 소각 감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15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 또는 전기 오류 수중 손실 가능한 경우 다른 법인에 이제 승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별 정리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납입인 경우, 가장납입인 경우는 자본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자본금을 더 늘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금을 더 이상 이제 높게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면 액면가 감자를 하거나 시가 감자를 하거나 이익 소각을 활용하면 좋겠죠. 이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가가 상당히 높아야죠. 배우자 공제가 6억인데 주식가액이 6억이 안 되면 배우자 주식을 다 소진해버리잖아요. 향후에 또 발생될 때 배우자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는 특히 배우자 증여 후의 이익 소각 방식을 활용할 때는 주가가 높은 게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초과 배당을 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자본거래가 아니죠. 초과 배당을 하면 우리 뭐가 붙죠? 증여세가 요즘 과세가 되죠. 근데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증여 후에 배당을 한 거니까 초과 배당받은 자금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거. 요것도 뭐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배우자 증여 후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행위보다는 세법적인 부담이 훨씬 덜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베이트 지급 급여 배당을 과소 책정한 경우에는 가급적 급여를 현실화하거나 퇴직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회계 처리를 통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규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별로 법인의 적격성 여부를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배당으로 한번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분 분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지분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증여 후에 배당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충분한 잉여금이 있어야 되겠죠. 주주의 종합소득세율이 가급적 낮으면 유리하겠죠. 안타깝게도 이 배당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지분이 미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주의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보이고 있거나 급여 규정상 상여금 지급 규정이 정교하게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건 문제는 뭐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임 리스크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정 시기에 상여를 올린 게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죠. 이익 처분돼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경영 성과에 대한 정당한 상여라기보다는 이익 처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자, 퇴직금 지급은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 한도보다 퇴직 불입 때 연금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산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기잖아요. 문제는 현실적 퇴직 사유에 의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산은 어렵다. 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업승계 특례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 자녀한테 후계자를 지정을 하고 특례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가업승계 특례라는 공적인 절차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정이 됐잖아요. 바로 대표이사 등재를 시켜서 자녀가 대표이사를 맡게 하고 그때 바로 요 분은 퇴직금을 정리하면 가지급금을 일부 갚을 수도 있겠죠. 가업승계 특례 신청 전에 본인 퇴직금을 정리하고 가업승계 특례 신청해서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주는 이제 구도를 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자기주식 양도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일시보유 목적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히 있거나 또 차입으로 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해관계 주주가 있거나 하면은 그 주주들에게도 다 엑식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주주가 많거나 소액주주가 많거나 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업승계 특례를 검토 중인 기업은 자기주식도 가업 무관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 정기오류 수정 손의는 자산이 과대돼 있거나 부채가 과소돼 있고 이익이 과대 계상돼 있는 경우잖아요.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 나는 1인데 이걸 3으로 했어요. 1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빙이 없으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손 처리는 요 법인을 양수한 경우에요.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내가 주식을 인수해서 내가 대표이사가 됐어요.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 넘어왔어. 이건 전 대표이사 거잖아요. 전 대표이사하고는 특수행위가 없으니까 대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대비로 정리한다는 거는 과다 발생된 세금 계산서가 존재한다. 거래처로부터 과다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은 경우죠. 다만 이제 매출 채권 미회수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과다 발행한 세금 계산서 전액을 거래처가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과다 발행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다 발행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전부 다 입금을 받아서 그걸 현금으로 빼준 경우에는 접대비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만큼은 현금을 받지 않고 외상 매출 채권으로 잡고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접대비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다 살펴봐 주셨는데요. 가지금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이시길 부탁드립니다.